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딤 세진중공업 미투젠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로 S&P 500 지수를 분석할 건데요. 일목균형표와 스톡캐스틱 슬로우 값입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봅니다. 들리시나요? 그럼 보이시는 걸로 들리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S&P 500 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처음 하는 거라서 자, 일단 일봉이 구름대를 벗어났습니다. 긍정적이고요. S&P 500 지수도 말이 막 혼나오네요. 자, S&P 500 지수 다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일목균형표 구름대 벗어났고요. 기준선 전환선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호행스팬도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매수로 보고요. 스톡캐스틱 슬로우 값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상승장, 강세장으로 분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일목균형표 봅니다. 일단은 구름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하지만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열로 보이고요. 후행스팬은 일봉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종합주가 지수 상승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에 있죠. 아주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열이고요. 후행스팬도 일단 일봉대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보고요. 스톡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고요. 둘을 합치면 상승 정도로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 지수, 종합주가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까지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디딤입니다. 재무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의 재무표인데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200가만 봅니다. 마이너스 124죠. 꽤 높습니다. 말을 바꾸면 상당히 낮습니다. 마이너스 값 치고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를 안 볼 수가 없죠. 일단 영업이익 증가율 성장성 좋지 않고요. ROE 자기자본이익률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유보율 부채비율인데요. 둘 다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재무비율표 현재 부정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딤 재무표는 EVA 값이 0보다 작아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 종합인데요. 종합지표라고 해도 맞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디딤의 지표들을 보시면 MACD하고 트릭스는 비슷한 지표, 추세 지표거든요. 비슷한 지표이고 그래서 둘 다 상승입니다. 한꺼번에 보면 스톡캐스틱 슬로우 값하고 RSI도 모멘텀 지표로 비슷합니다. 둘 다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DMA 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MFI 값이 그런데 플러스입니다. 그것도 꽤 괜찮죠. 그래서 이건 보합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종합하면 ADX는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X로 보아서 디딤의 지표들은 대개 상승 신호다라고 하겠습니다. 9개 지표가 모두 상승 신호입니다. 다음은 디딤의 기본 차트인데요. 보시면 일봉 거래량 이평선을 봅니다. 일봉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합장을 보이다가 어제 장대 양봉 보였죠. 물론 꼬리는 달렸지만
긍정으로 보고요. 거래량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대 거래량이 만들어졌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보시면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 맞네요. 골든 크로스를 돌파했습니다. 21이평선이 다운되면서 5일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골든 크로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딤의 기본 차트에서는 일봉은 긍정, 거래량 긍정, 이평선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7월 29일 금요일에는 상승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인데요. 디딤의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단 양운이죠. 긍정적이고요. 후행스팬 잘 안 보이, 여기 있구나. 일봉대 아래에 있네요.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정별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보고요. 스톡케이스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보고요. 정리하면 상승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딤의 역시곡선인데요. 흐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보거나 하면 알 수 있는데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CCI는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디딤의 볼린저 밴드 보시겠습니다.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RSI는 매수 시그널이죠. 그래서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라시스템인데요. 마지막 차트입니다. 디딤의 파라시스템은 우선 파라볼릭 스타 양전을 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이거 파라볼릭 스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언DI 업DI죠. 업DI는 위에 있죠. 그래서 상승장이고요. ADX도 상승 시그널입니다. 상승 추세죠. 그래서 매수 사인이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딤을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의 재무표입니다. 첫 번째 EVA 값을 봐야 하는데요. EVA 값 음값이죠. 뭐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바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시면 성장성 좋지 않죠. 적자입니다. ROE는 마이너스 값이죠. 꽤 큽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을 보더라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EVA 값이 좋지 않으니까 더욱더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진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지표들인데요. 죄송합니다. 뭐가 뭐냐면 스트리밍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하네요. 유튜브가 동영상이 끊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석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종합지표입니다. 지표 종합입니다. 우선 전부 다 9개 지표가 모두 다 상승 신호입니다. 그래서 대기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모두란 말이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지표들은 대개 상승이다, 모두 상승이다 라고 막혔습니다. 스톡케이스 슬로우 값을 보시면 매도 시그널 이후에 시그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매수 신호가 살짝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진중공업 지표들 9개 모두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기본 차트입니다. 일봉 거래량인데요. 우선 일봉 때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죠. 이거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즉 약세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긴 하지만 다이버전스는 꽤 정확한 빈도로 맞추기 때문에 일본과 거래량의 다이버전스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일목균형표인데요. 자, 아직 구름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이라는 정배열이고요. 후행스팬은 일봉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주고요. 스토키 슬롯 값은 역시 매수 시그널에 숨겨져 있습니다. 매수로 보고요. 정리하면 상승이 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역시 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매도 전환 시그널입니다. 매도 전환 단계라고 하죠. CCI는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진중공업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어찌되었든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넘어섰고 상한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상한선을 터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RSI를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죠. 정리하면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세진중공업의 마지막 차트 보시겠습니다. 파라볼릭사 상승이죠. DMI 상승입니다. ADX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수 추세가 강하죠. 그래서 파란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진중공업까지 봤고요. 다음은 미투젠입니다. 첫 번째 재무표를 봅니다. 미투젠 재무 비율표를 봅니다. 성장성 요거 하나 놓지 않네요. 하지만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투젠의 재무표는 괜찮다, 양호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 종합입니다. 미투젠의 지표들은 약세입니다만 추세적이진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약세 시그널 가진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약세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ADX를 보시면 하락하고 있죠. 이건 추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약세입니다만 추세적 약세는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미투젠의 기본 차트입니다. 우선 제가 선환을 걸어놨는데, 노란색 선환을 걸어놨는데요. 감소하는, 즉 약세 패턴이죠. 약세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직은 일봉 차트가 분명하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보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미투젠의 일목균형표이고 스토키 슬롯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여기가 근래의 자리인데요. 약세죠.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하지만 살짝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상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후행스팬도 일봉대에 다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보고요. 스토키 슬롯 값은 매도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세장으로 봅니다. 다음은 미투젠의 역시기 곡선입니다. 이게 지금 방향이 짧지만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하지만 CCI는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보합 정도로 정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투젠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보시면 일봉이 구름 이 중심선 아래에 있죠. 이거 약세고요.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RSI 보시면 매도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약세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분석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 미투젠의 파라볼릭사 우상하고 있죠. 긍정입니다. 하지만 업 DI와 다운 DI 모두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ADX는 추세가 없습니다. 또는 추세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미투젠의 파라볼릭스하는 매도 시그널이고 DMI는 매도고 ADX는 추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없는 약세가 되겠습니다. 약한 약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대략 18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자, 감사합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분석 썸네일입니다. 지금 접속하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린라이트님 감사합니다. 저 갑니다.